정청래 이 사람 난 그래도 조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 근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한 행위를 생각을 하면은 여전하다라는 거지. 아니면은 과거 본인이 저질렀던 그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감옥을 갔던 그런 상황들이 조금 이렇게 음, 못마땅한 울분이 찼다,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걸까? 뭔지 모르겠네. 아니면 저 사람이 완전 북한 세력이구나. 과거에 그냥 사저폭탄 설치해가지고는 그렇게 됐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찾아보면은 조금 그 당시 때는 문제가 많았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나는 이 사람이 대해 가지고 잘 몰라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뭐 찾아서 읽어보고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저 사람도 어쩌면은 북한 세력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기 보면은 정청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정치인인 건 맞다. 노 전 대통령이 힘을 잃었을 때에도 그의 곁에 남아 있었던 문재인하고 안희정, 이광재, 이해찬, 한명수, 유시민, 김경수 등과 같은 지금의 친 노무현계와 같은 그룹으로 묶기엔 부적합한 사람이다. 그래. 실제로 2016년 8월에 업로드된 팟캐스트 벙크 1채널의 국회의원 사용법 강연 녹취에서 그는 스스로가 친노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덧붙이며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을 친노라고 부른다. 자신은 친노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사실은 친노 핵심이라 불리는 인사들조차도 당시 정치를 하지 않았던 문재인을 제외하며 노무현을 정부가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열린 우리당이 공중분해자 2008년 총선 당시 살아남기 위해 노무현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를 시선했었다. 저게 뭘 말하냐?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에 힘든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득권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는 피해를 보는 힘든 국민들을 조금 이렇게 보호하자, 뭐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그들도 조금 삶을 윤택하게 하자, 그런 마인드의 정치적인 이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는 분 같고. 그런데 정청래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이렇게 과거에 이 사람이 한 행위를 보면은 저 당시 때 저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저 사람은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른 것일 수도 있는 거야. 책만 배포했다, 젊은 시절 그냥 객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것을 쭉 읽어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박찬대가 낫다라는 거야. 예. 박찬대를 뽑아야지만 이재명도 살고, 그리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풀려날 수가 있고. 생각이 조금 틀린 것 같아. 나는 그냥 젊은 시절의 객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예. 아니라니까. 저 사람은 북한 세력 같은 마인드가 마인드가 그렇다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윈윈 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니에요? 그렇잖아. 과거에 6.25 때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 당시 때 우리가 미국으로 인해 가지고, 미군으로 인해 가지고는 우리가 자유를 찾을 수가 있었잖아. 안 그러면 북한한테 먹혔는데.
근데 그런 미국을 배척을 한다? 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을 배척을 하고 북한하고 손을 잡는다라는 그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손을 잡고 그 다음번에는 북한의 마인드를 바꾸는 거지. 북한 사람들의 마인드, 김정은의 마인드를 바꾸는 거야. 예. 과거에는 어, 역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북한이 소련하고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미국하고 손을 잡고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대니까 북한도 미국하고 손을 잡고 러시아도 미국하고 손을 잡잖아요. 지금 우러전으로 인해 가지고는 좀 약간 어, 냉전은 아니지만은 약간 거리를 두고 있지만은, 그래 그런 것처럼 북한도 미국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우리도 미국하고 손을 잡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응? 내 마인드를 바꿔라고 롯빠빠가 적었는데 내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야 돼? 한번 물어볼게요. 내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아, 그래, 알겠으니까 내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야 돼? 어떻게 정신 차려야 돼? 윤지지하면 정신병자라 그러대. 그러니까 나 정신병자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봐봐. 어떻게 바꾸면 되는데? 응? 응?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부 다 찌라시에 속고 있는 거야.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적 수준이 조금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렇게 믿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채팅창에 글 적는 사람들이 아주 젊거나 아니면 아주 나이가 많거나 둘 중에 하나야. 전부 다 지금 찌라시 뿌리잖아.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전체주의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가더라. 그게 아니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종북주의 북한 세력을 옹호하는 그 세력들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조금 이렇게 어, 척결하자라는 식이에요. 척결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척결하자라는 그 취지야.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념을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로 고착화 시키자라는 거지. 다른 게 없어. 여기 봐봐요. 정청래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정청래 찌질한 윤석열 씨 감옥 안에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 보내시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쭉 내가 읽어볼게. 한번 들어봐봐요. 북한 세력이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가. 정청래 찾아봐봐. 검색해보면 나오잖아. 어, 그러니까 지성인이라면은 찾아보면 딱 답이 나와. 그래서 알아.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북한 앞잡이에 대한민국의 관점 많거든. 그런 쪽이다 이러면은 저렇게 적는 거야. 자, 봐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는 망상은 적고 감옥 안에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 이렇게 말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거는 대한민국에 정청래 같은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야. 나는 정청래 저 사람을 젊은 시절에 하나의 객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과거 이렇게 그 사람이 했는 행위를 보니까 그냥 단순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 한번 찾아보면은 음, 정청래하고 정청래 사제 폭탄 이렇게 해가지고는 보면은 나와. 이게 어떠냐면은 1989년도 10월 9일 당시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대. 4학년이야. 4학년이면은 뭐 한 23살 정도 되겠지. 24살이네 이때 되어 있어.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청래는 군대를 안 갔나? 보통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갔다가 복학하잖아.
아무튼 여기 뭐야 4학년이야 24살. 이 정청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서울 지역 총학생 연합 서총련이야. 투쟁국의 이강토, 그 다음에 이강자로부터 미 대사관저 점거 및 방화 폭탄 테러 지시를 받고. 이강자하고 이강토가 누구야? 그러니까 이 여기 보면은 서울 지역 총학생회 연합회야. 그게 서총연이라 그러는데 줄여가지고는. 그리고는 투쟁국의 이강토, 이강자로부터 해가지고 미 대사관저 점거 및 방화, 그 다음에 폭탄 테러 지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청래가 그렇게 했는데, 쭉 또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당시 주한대사야. 주한대사 처단과 민족 자주권을 쟁취를 위한 반미 구국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는, 이게 반미 감정 가지는 사람들이 다 약간 종북에 가깝죠. 그리고는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4학년 김희준이야. 그 다음 한신대학교 기독교육과 4학년 심상호, 건국대학교 화공학과 4학년 조형석, 그 다음번에는 한양대학교 전자통신과 4학년 이선호, 한신대학교 신학과 4학년 이대준과 함께 건국대 국문과 학생회 사무실에서 나흘간 합숙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야. 나는 단순하게 그냥 젊은 시절의 객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는 저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 그리고는 내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사건 당일인 1989년 10월 13일 오전 6시 20분경 정청래를 비롯한 학생 6명은 서총련이 제공한 부산 1호 3004호 G턴 G색 포니 엑셀 렌터카 승용차를 타고 서울시청 쪽에서 전속력으로 미국 대사관 저쪽으로 오다가 남문에서 북쪽으로 20여 미터쯤 떨어진 담장 바로 옆에 정차시켰다. 이후 준비해온 사과탄이야. 사과탄 4개, 화염병 6개, 사제 폭발물 4개 및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정차한 차량 지붕을 밟고 높이 3m 가량의 3m야. 3m. 여기서 이까지가 2.5야. 2.2 정도 돼. 2.3, 2.4야. 천장까지가. 그런데 3m 높이야. 3m 높이의 가량의 담을 넘어 대사관저로 들어갔다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한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이미지도 진짜 안 좋아. 그냥 박찬대가 나아. 예. 잘 모르는 연세 드신 분들 오두겨 가지고는 그렇게 지지율이 높았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히려 박찬대가 훨씬 나아. 예. 나는 여기 우파되어 있지. 우파되어 있지.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찬대를 뽑아라라고 하는 게, 정청래는 약간 북한 세력이야 보니까. 그냥 나는 젊은 시절의 객기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읽어보니까 아니야. 그리고 또 보면은 월담 직후 사과탄 및 사제폭탄 한 발을 터뜨렸고, 폭발음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을 향해 한국 사람이야. 이 경비원을 향해 가지고 2발을 다시 터뜨린 거야. 이어 담에서 100m여 떨어진 대사 공간으로 접근,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휘둘러 현관 유리창을 부순 뒤 공간 안 응접실로 들어갔다 그래요.
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자국민한테도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 아니면은 경비원을 향해 가지고는 사제폭탄 2발을 터뜨리겠어? 아니라고. 또 마저 읽어보면은 이들은 조지 이 사람 이 성을 모르겠다. 부시야. 그 다음에 당시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액자를 쇠 파이프로 부순 뒤 접견실에 저 뭐야 무슨 부시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궁금한 걸 못 넘어간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음, 찾아봐야지. 무슨 부시지? 음, 무슨 부시? 나 여기도 전부 다 그냥 부시만 나오고 무슨 부시인지는 안 나온다. 아무튼 조지 부시야. 넘어가가지고는 쭉 보면은 쭉 아까 전에 읽다가 말았는데 여기 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부시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액자를 쇠 파이프로 부순 뒤에 접견실에 있던 소파 4개하고 의자 등을 바리케이트로 설치를 했다라는 거야. 이용을 해가지고는 사용해가지고 그리고는 대사관저 직원들을 인질로 잡았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노태우 전 대통령 매국 방미 반대를 했고 그리고는 그레그 대사 취임 반대 및 주방, 수입 개방, 압력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에 연행되기까지 약 45분간 농성에 들어갔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은 북한 세력들한테 어 조금 뭐라 그럴까 음 희생양인 것 마냥 이용을 당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쭉 또 다시 읽어보면은 당시 대사관저에는 그래도 1989년도야. 19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고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었거든. 그러면 그래도 생각이 조금 깨었을 건데 이상하네. 당시 대사관저에는 그레그 대사 부부를 포함해 가지고는 대사관 직원과 가족 20여 명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는 당시 학생들은 이들을 찾기 위해 가지고는 응접실하고 연결된 6개의 방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지만 직원들이 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대치하여 직접 접촉은 없었다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있다고? 야, 그러면은 민주당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뭔 소설이야. 그러니까 팩트를 이야기하면은 정부 저 애들은 다 소설이라 그래. 엄, 팩트를 엄폐를 하지 마. 어? 알겠니? 팩트를 엄폐를 하지 마. 저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잖아. 뉴스도 났잖아. 뉴스도 있잖아. 응? 뉴스도 있어. 찾아봐봐. 뉴스도 있다니까. 당시 그레그 대사 부부는 잠옷 차림으로 관저를 빠져나와 탈출했다. 미국 대사관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학생들은 관저 거실에 신호를 뿌리고 경찰이 접근할 경우 신호에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였다. 경찰은 대사관 경비 담당자의 요청으로 정문 앞에 약 20분간 대기하고 있다가 오전 7시 10분쯤 대사관 측의 요구로 공간 뒷문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저번에 한번 내 먹방 뉴스에 정청래를 약간 좀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나 봐. 그 애들이 한다는 말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정청래를 그 다음번에 안 치겠다 그러더라고.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경찰이 진입하자 이들은 바닥에 뿌린 시너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당시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던 학생들의 미 대사관 공격에 대비하여 거실 바닥을 내화성 재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경찰을 향해 사제폭탄 2발을 터뜨리고 경찰을 향해 가지고, 그리고는 사과탄을 던지는 등 완강히 저항했으나 자체 제작한 사제폭탄이 불량으로 만들어져 가지고는 폭음만 발생하고 제대로 터지지 않아 폭탄 테러도 미수에 그쳤다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도 객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쭉 또 읽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얘가 결국 진입한 기동 타격대 10명에게 진압돼 오전 7시 15분경 연행되어 가지고 남대문 경찰서로 이송되었는데,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민족 자주선언문이야. 이게 뭐 김일성 주체사상이야. 결사투쟁 선언문 등 2종의 유인물 12장을 압수했다 그러잖아. 얘 정청래 아닌 것 같아. 이상해. 나도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객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닌 것 같아. 왜 내가 그렇게 느꼈냐면은, 얘가 대한민국 가반수가 뽑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 얘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 봐봐. 이제 와서 또다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수호자인 양,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듯 부하들을 감싸는 대인배인 양 허풍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쏟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 멘트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멘트하고 비슷한 거야. 느낌에. 이 멘트가.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꿈깨시라 내란 속의 우두머리 피해자일 뿐이다. 법정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나? 라고 지적했다. 얘 북한 세력이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문제가 좀 큰 것 같다. 채팅창 댓글러들은 무지하거나 찌라시에 속아 넘어가는 단순 뇌를 가진 댓글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여기 신고 넣어야 할 사람 진짜 많아. 한번 보자. 신고 넣을 사람. 여기 쭉 한번 보자. 신고해라. 여기 신고해라. 이 사람 신고. 테러 조장. 여기 뭐야, 저기 뭐 우파들도 여기 좌파들 글 적어놓은 거 보고는 전부 다 신고해. 신고 넣어. 여기 신고. 이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된다니까. 사회주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신고를 넣어.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보고는 여기 뭐야, 채팅창 글 적은 사람 그 클릭해가지고 보면은 신고할 수가 있는 거야. 다 신고 넣어야 돼. 다 신고 넣어. 신고. 테러 조장. 유튜브 AI도 대한민국 정세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아. 알겠니? 니들이 아무리 신고를 넣는다 하더라도 유튜브 AI도 똑똑해. 알겠니? 종북 잡발이들. 대한민국을 북한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북한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바꾸고 그다음 북한하고 참 북한이래 저 미국하고도 윈윈하고 이런 체제로 가는 건 괜찮지만은 대한민국을 김일성 상김씨로 해가지고 돌아가게끔 하는 거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런 마인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저기 채팅창 글 적는 거 아닐까? 아니고는 이게 좀 모자라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응? 자, 난 전환길은 잘 전환길 그분하고는 내하고는 또 이렇게 생각은 조금 틀려. 응. 생각은 조금 틀리지. 언뜻 보면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냥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는 거 별로 원하지 않고 남북이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1인자고 그렇지만은 사회주의로 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는 그 방향이고 북한도 과거에는 소련에 이해가지고는 레닌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갔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현재 북한은 러시아랑 좀 손을 잡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러시아도 자칭 민주주의예요. 어느 정도 자본을 풀었고 그러면은 그런 러시아를 보면서 폐쇄되어 있는 공산주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가지고는 그리고 미국하고도 같이 손을 잡고 그러고는 한반도가 통일되는 이런 그걸 생각을 하는 거지 완전 북한을 배척, 배타 뭐 이런 그거는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는 조금 내하고는 생각은 좀 틀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을 이렇게 당대표로 나올 사람은 지금 현재는 정청래는 아니라는 거야. 예, 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안 좋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정청래나 아니다. 박찬대가 낫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박찬대야. 내가 언제 박찬대 찬대야 찬대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살려면은 우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 보수적인 마인드 있잖아. 그걸 조금 약간 개혁을 시키고 좀 변화를 두고 싶으면은 박찬대로 가는 게 낫다고. 극좌가 정청래야. 그러면은 보수 우파보다 더해.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유시민 씨 나와가지고는 뭐 윤석열을 전체주의 그러면서 파시즘하고 그쪽으로 연관지어서 막 또 말하더라. 또 찌라시를 뿌리는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은 또 혹하겠지. 그렇다니까. 자, 나 이제 종료할게요. 자,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도 슈퍼챗 이런 거 좀 있어요. 나도 돈 벌자고, 유튜브를 하는 거야. 많이 많이 응원도 좀 해주셔요. 아시겠습니까? 여자가 나가지고 뭐 정치 이런 이야기 하시면 과거에는 여자도 한몫했답니다. 일제시대하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일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유관순도 있잖아. 자, 시청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할게요. 이제 곧 먹방 뉴스 할 시간이야. 6시에. 오늘 라면 끓여야지. 라면 끓여가지고는 밥 먹어야지. 바이바이. 종료. 이쁜 척? 고마워요. 이쁜 척 해가지고 이쁘게 보여진다면. 바이바이. 하나 적어야지. 댓글러들 채팅창 글 감사. 그래도 채팅창 수익은 없음. 바이바이.